현재를 한번 좀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잘못 들으면 제가 꼭 발목을 잡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건 뭐 경쟁력, 대학 경쟁력을 위한 자율성 제고 방안, 대학 경쟁력이라는 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 강화 노력,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막 그런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이 엘리트 대학의 총장님들이라서 별 실감을 못 하실 것 같고,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 있으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학생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 따르는 함축 함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2013년도에 소위 고등교육 보편화를 맞이해서 학생의 꿈과 길을, 그러니까 적성교육, 다재다능 교육, 어떤 형태로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적성을 교육시켜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 대비한 창의융합, 소위 창의적 사고력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5월 2일에 대학 학사 운영 자율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이 지금 큰 우리 대학 교육 보편화 시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 구체적으로 교양교육 강화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또 입학도 무전공 입학하고 융복합 전공, 또 무크, 그다음에 학습 방법으로는 적극적 학습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강조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이런 대학이나 정부의 노력이 당사자인 학생들이 에게도 이게 미쳐져서 이루어졌는가. 결국 대학 경쟁력이 최고인 상태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두 최대의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게 최고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국 이런 각자가 가진 이런 감성, 인격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교육이 좋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인 대학 경쟁력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에 이런 엘리트 대학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잠재력은 있지만은 아직 뭔가 하여튼 당장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많은 지방의 한 대학을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 대학의 이 분포를 보니까 이 수능 성적이나 이런 교과 성적들이 2.2에서 9.0, 중간이 한 6점, 평균이 한 6.0인 이런 상당히 다양한 광역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침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만족도랄까 교육 성취도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발표를 해드리면서 한번 감을 잡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교수도 물론 일부가 있고 지역사회 기업체 관리자 또 일부 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재학생들의 대학과 전공 선택을 보니까 막 기존의 소위 대학 인지도 이게 아주 큰 역할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 취업 전망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세히 15분 하는 뭐큰 엄격하게 이루어진 그런 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학 생활에 아직도 한 반 정도는 상당히 그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해소하느냐를 물어봤더니 그 학교의 어떤 그 학생생활센터나 교수학습지원센터나 뭐 이런 공식적인 그 채널을 이용하기보다는 선배나 동료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 건 뭔가 했더니 인성교육과 전공교육을 강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업부에서는 상당수가 그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래 취업에 그렇게 도움을 못 준다고 그런 생각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한가를 제 나름대로 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 학습 능력과 호기심,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적성과 전공 선호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봤더니 제가 보니까 이런 무심형이나 각성형, 방임형 이런 아니면 이쪽도 외도형 호신 이쪽에 학생들이 지방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조사를 학년별로 다 해봤는데 4학년이나 1학년이나 큰 차이가 없이 어려운 거는 4학년 때도 다 어렵더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4년 동안 별 도움을 없이 그냥 또 1학년 때의 그런 상태를 갖고 많은 학생이 또 졸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졌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희망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취업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을 좀 집중해서 열어주라 하는 그런 것이 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융합학문의 강조와는 거리가 조금 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수업을 원하는가. 아까 이제 적극적인 학습을 많이 얘기하시고 플립드 러닝 얘기되는데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제대로 좀 꼭 좀 별 노력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라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은 취업이나 취미 활동 분야를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열어주라는
게 좀 보였습니다. 예. 대신 뭐 다중전 이 여러 가지 전공 인터디스플리너한 이런 데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요구는 약한 것 같고요. 이 표는 뭐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그 좀 취업에 그다음에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게 여기 보시면은 뭐 중점 크게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사한 질문을 해봤는데 학생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택과 막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체 관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하여튼 어떤 인재가 선호하느냐, 어떤 인재를 절대 다수가 인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교육도 한 30% 정도로 이렇게 인성이 우선돼 있는 학생이 전공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호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이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명문대학에 대한 개념은 옛날 엘리트 대학 그 시대의 명문대학이 여전히 그 학생들을 나 부모님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적성을 잘 개발해주고 그 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제일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취업이나 그다음에 어떤 명문 이런 기존의 명문 이런 게 자기 이 대학이나 전공 선택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아마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기업체 관리자들은 상당히 꼭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무 능력과 인성 이런 거로 좀 이전 변화가 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적극적인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 기본 학습 능력이 이런 게 상당히 약하고 아직도 어떤 그 지적 탐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대학생이면은 다 돼 있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은 이제 더 이상 교수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상당히 거기에 의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적 탐구심이나 내적 동기 유발을 하여튼 빨리 좀 일으켜주는 쪽으로 이게 융합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명문대학의 개념을 저희 엘리트 대학만을 명문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면은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자기가 잘하는 이 소질 개발을 잘해주는 이런 게 좀 명문으로 이 많은 학생들에겐 좀 각인되도록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 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이 성취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잠재 능력은 있지만은 아직 발달을 못 시켰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학에서라도 이런 성취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점수를 많이 줘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나 지적 호기심, 탐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육 개발원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우리 대학들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런 능력을 그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평가를 하려면은 뭐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런 정말 잠재력 개발을 우리가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게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거를 정말 좀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이런 좀 연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물론 교수님들 또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자체도 좀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때는 사실 돈이 들어서 문제인데 어떤 수준별이나 아니면은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대학이 못하면은 이웃 대학과 같이 있어라도 이런 그 능력 개발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잘 가르치는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이런 그 보편 학생들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대학에 좀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했던 것 같은데 타전공 수강 시 그 전공으로 인정해주고 학점도 패스 페일 정도로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발표를 보시면은 상당한 대학에서 융합하면서 트랙제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의 학점 취득을 두려움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해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제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명문대학 개념을 좀 물론 여전히 엘리트 대학들은 명문대학이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소위 그 대학들도 정말 학생들을 업그레이드 잘 시키는 그런 대학을 명문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별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방에서 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답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요. 대학 진학률이 거의 70% 넘어서 80%가 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반 학생이 다 수재이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학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수의 학생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탐구 정신이 낮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같은 잣대로 다 잠깐 바에서 우리 홍 총장님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학 기준을 전 그 지역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서 그 지역에 맞는 기준 중에서 그걸 잘하느냐고 봐야지 그냥
서울대학하고 비교하고 연대하고 그런 식으로 그 지금 교육 뭐그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대학을 운영하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학부모도 문제가 있고